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처럼 저는 6년 동안 끌어당김을 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끌어당김을 쓰자 해서 쓴 게 전혀 아니었고 요거를 다 이룰 동안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자체를 아예 몰랐다는 특이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루고 나서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걸 봤다가 내가 한 게 끌어당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 그만큼 내가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거면 이 법칙에 대해서 완전히 몰라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되어가는 거기도 하고, 기운 자체가 그걸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단 진짜 간절하게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스스로 있어야 되고, 이게 단 하나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확신. 제가 법칙에 대해서 잘 몰라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만 제대로 느끼고 이해해도 충분하실 거예요. 이제 이전보다는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자체가 좀 많이 알려진 상태인 것 같아서 저처럼 무언가 간절히 이뤄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완전 처음 올리는 건 아니고 제 일상 채널에서 한번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새롭게 시작한 채널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올렸던 영상에서 질문 주셨던 거, 물론 그때도 답변 드리긴 했었지만 오늘은 총정리이니만큼 소개해드릴 만한 댓글까지 싹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뼈대 핵심 내용은 같은데 그때보다 추가된 내용이 훨씬 많아요. 훨씬 다듬어지기도 했고. 일단 본 내용 쭉 정리하고 댓글 정리하는 순으로 가볼게요. 저는 애초에 이걸 모르고 이루기도 했고 뭔가를 알더라도 결국엔 내가 직접 찍어 먹어봐야 이해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얻은 현실적인 후기 그리고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끌어당김 법칙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 뇌를 속여서 내가 바라는 상태가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전부고 이게 핵심 원리인 거예요.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들은 적 없고 제가 직접 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느낀 끌어당김 법칙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 요거는 현실적으로 닿기 힘든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 방이 없으면 이뤄지기 힘든 모든 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형이 있는데 내가 이상형을 그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방이면 이뤄지기 힘든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노력만으로 되는데 이루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걱정이 너무 심한 경우. 여기에는 변수가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주변 기대가 너무 심해서 부담스러운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믿음과 확신을 얻는 장치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을 잘 받거나 꽈탑을 하는 이런 목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방법은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얼마나 실행하고 체화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만큼 바라고 상상하기. 간절하면서 아니란 태도를 가지는 거는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없겠죠, 당연히. 여기선 제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매 순간 되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눈물나게 간절한 거, 못 가지면 안 될 만큼 간절한 거면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남모르게인데요. 어떤 경우로라도 해소되지 못하게 내 안에서 가장 크게 가득 부풀어 있을 수 있게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계속 모여 있을 수 있게 만드는 상태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가 잘 만들어질수록 내 기운과 아우라 자체가 달라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간절함을 극대화하는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분노와 오기를 유발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다방면에 많이 쓰는데 저는 남과 비교를 아예 안 하고 대신 나 스스로 분노를 일으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편이거든요. 이 또한 저는 너무 간절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도끼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무시를 받음으로써도 도끼나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제 직감적으로 뭔가 되게 찝찝하다고 생각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만큼 스스로의 무의식에서도 별거 아닌 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도 되는 그 정도의 일로 무의식에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뭔가 직감적으로 안 내켜서 입 꾹 닫고 그냥 내 할 일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도 안 빼고 생각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실제로 내 옆에 있고 언제나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서 6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후반쯤에는 그냥 아예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나를 둘러싸는 텐션이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를 만드는 게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인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 그리고 무의식과 의식이 합치되게 하는 거. 매일 생각하기에 장점이 있는데 재밌게도 누구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내 삶을 가장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누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도가 바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미래의 그날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게 무의식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인지할 수 있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법칙의 핵심은 이미지 트레이닝, 뇌 속이기, 무의식과 의식의 합치, 긍정의 힘, 자기 확신, 반복이에요. 따라서 상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기는 몇 년 동안 계속 매일 써왔어요. 근데 이거는 일기도 매일 쓰니까 매일 같이 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습관으로 당연히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개념적으로 쓰기라는 항목이 있더라도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로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믿음 그리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번 당연히 이뤄지는 거니까 이뤄졌을 때 내가 상대에게 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준비했어요. 이것도 무의식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뤘을 때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상상만 하던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신기했고 운명 같았어요. 그리고 안 믿겼어요. 또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한 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널 도와준다. 이거 같이.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얼마나 어떻게 간절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뤄보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방법이 바로 저는 끌어당긴 법칙인 거라고 생각해요. 뭔지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공식에 확신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원래 자존감, 자신감, 자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성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이번 경험이 또 한 번의 커다란 성공 경험이 된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상상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핵심 원리가 뇌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똑같이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칭은 내가 현재 부르고 있는 혹은 미래 그 날에 내가 부르고 있을 이름이나 애칭으로 합니다. 두 번째, 보조 용언, 무엇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만나고 있다. 나는 지금 늦은 밤 산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황, 내 반응, 표정, 생각, 심리, 행동, 하는 말, 말하는 모습, 입은 옷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좋습니다. 상대가 있다면 상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경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그 현실 그대로를 이루어진 그 상태를 상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4번, 단편이 아닌 일련의 과정을 상상하는 게 좋아요. 더 자연스럽고 실제같이 상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상상이라고 해서 진짜 상상 같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겪을 현실 그대로를 상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법 얘기할 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틀을 짤 때가 훨씬 많아요. 좀 익숙하지 않으면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상상한다는 게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구체적으로 쓰고 쓴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잘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길게 얘기했지만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무엇보다 믿음과 확신, 자신감, 인내심, 얼마나 생각 없이 실행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가 이루는 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지금 본인이 바라는 현실이 이루어질까 싶죠? 본인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바라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마음을 아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은 무의식과 뇌속임이 전부인데 지금처럼 무의식에서 부정하고 있을 정도면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당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게 무의식에 당연히 깔려 있어야 돼요. 일말에 한치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이뤄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본인이 판단하는 그 정도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고 인내할 각오는 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도 진짜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해낸 거거든요. 물론 진심으로 원하던 거고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긴 해요. 이걸 이루려면 도끼와 인내는 기본이라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저되는 일은 없고 어려운 걸 꿈꾸고 있다면 그만큼의 응당한 노력이 있어야만 하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원하는 걸 이뤄봤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간절한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진심이라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거. 아마 무언가를 원해서 끌어당긴 법칙을 써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일부 선명한 확신이 되어줄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미 이뤄본 사람의 확신은 무엇보다 가장 큰 확신과 동기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영상을 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내가 차별화되길 바란다면 내 행동이 이미 무언가 차원이 다르게 차별화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게 생기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과가 어떻더라도 후회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해보기.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사랑해보기. 그리고 내 목표와 도전을 사랑하기.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제 그러면 댓글로 질문 주셨던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끌어당김 법칙에서 간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왜 있나요? 간절함 자체가 지금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결핍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끌어당김 법칙으로 뭔가를 이루려면 무의식에서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절함이라는 건 이렇게 결핍 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깊이 원하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는 본능적인 부분이잖아요. 당연한 거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간절함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상상해서 뇌를 속이는 거죠. 그게 끌어당긴 법칙의 핵심인 거고요. 핵심이 뭔지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몰입하는 깊이가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깊이가 얼마나 깊어야 되지? 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그 현실 그대로를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 내가 이미 있고 그걸 나에게 점점 끌어오고 있다는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3번, 되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간절과는 모순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간절해서 원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끌어당김 법칙을 활용할 정도면은 이미 간절함이 베이스로 깔린 상태니까 품고 있는 마음은 간절함이 맥스인 상태, 그리고 누구보다 도끼 가득하게 실행하기, 그냥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본 태도는 그냥 가볍게 나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뭐 결과야 알아서 따라오겠지. 이런 자신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될 거라는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기.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자신감 가지는 거, 끌려다니지 않는 거, 집착하지 않는 거.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이자 불안할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불안은 본능적인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되는 걸까? 과연 이게 될까? 이런 불안과 걱정이 드는 이유는 보상심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과연 이에 응당하는
보상이 나한테 주어질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 몇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라고 원함과 동시에 그 노력을 나의 성장으로도 활용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살짝만 바꿔보는 거죠. 나 진짜 이만큼 노력하는데 만약 네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적어도 손해보는 건 없어. 이렇게. 그거를 바라면서 내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봤다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의 성장으로 직결되겠죠? 정신적인 혹은 실질적인 결과로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그 대상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 법칙의 핵심인 여유와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후에 원하던 걸 진짜 갖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줘서 고마워 하고 손 탁 털고 끝낼 수 있겠죠. 그만큼 최선을 다해봤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대상인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확신을 가지기. 세 번째는 원하는 마음이나 대상 자체를 나의 안식처로 삼아보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워낙 바쁘고 알차게 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정말 여유가 없을 때는 놓아버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쉴 곳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 마음이 계속 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질문. 이미 원하는 목표를 이뤄봤는데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좌절돼서 다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렇게 가볍게 살 생각이 안 되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확신은 떨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때는 체념하기를 써보면 좋아요. 내 의지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어차피 소용없거든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기 확신은 외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탄탄하게 정립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저 담백하게 성실하게 내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올 거라면 언제든 반드시 와요. 그리고 가졌던 걸 또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상황 자체를 마인드를 조금만 바꿔서 그만큼이나 좋고 대단한 거기에 나를 이렇게 하드코어의 길로 몰아넣는구나 라고 긍정적인 착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나를 이대로 놓친다면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선을 긋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조급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와서 부정적인 감정에 미리 선을 그어두는 거죠. 여러분은 그 대상이 뭐든지 고작 그것에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안위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여야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확신이 떨어질수록 모두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제가 같이 바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